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셨습니다. 검찰총장이 항고를 안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항고를 왜 안 해? 했더니 오늘 총장이 나와갖고 얘기를 했어요. 소신 결정을 한 거다. 사퇴 안 한다. 예. 이게 윤통의 신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검찰총장이 윤통의 석방을 사실상은 용인해줬다가 된 거예요. 이 즉시 항고 포기를 했다라는 거는 와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인데 검찰총장이 이거를 선택을 하고 윤통의 석방을 허용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가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면서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법률 불명확으로 수사 과정과 절차와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랍니다. 예. 그러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위원이라고 했지만 구속 취소는 아니거든요. 구속 취소는 위헌 판결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뻔히 알면서도 항고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메시지는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데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검찰이 자기네 실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거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겨. 왜냐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날짜를 잘못 알았다든지 뭐 수사권이 불명확하다라든지 어떤 것이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때 왜 그때는 몰랐냐 이거야. 그런데 어쨌든 구속 기소를 하니까 대통령이 구속이 됐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됐어. 근데 그거를 검찰이 잘못됐다고 지들이 인정했다 이거야. 이상한데? 그럼 생각을 해봐. 검찰이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야. 그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이 검찰이 얘기는 이거잖아. 우리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셔갖고 우리가 그냥 풀어준 거야 이거야. 근데 사과를 안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말대로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거면은 우리가 실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다. 이거 우리 잘못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심심한 뭐 사과를 드린다라든지 암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든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고서도 사과와 책임이 없어. 놀라운 일이야. 특수본의 관계자라도 나가야 돼. 사퇴하고. 근데 아무도 안 나가. 검찰총장도 사퇴를 안 하겠대. 아니 어디 일반 잡범을 갖다가 잡아넣었으면 말도 안 되는데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네 실수로 잡아놔갖고 인권이 어쩌니 저러는데 사과와 책임을 안 진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좌파 진영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기가 좋은 틈이 나온 거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복이다 보니까 항고를 통해서 잡아놓기보다는 풀어주는데 어떻게든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는데 몰빵을 한 거 아니냐. 와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검찰의 모습이 아니거든. 검찰이 자기네 실수를 인정한다? 이런 검찰이 어딨어. 검찰 조직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 얘네들은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사례에서는
자기네들이 항고도 안 할 정도로 그냥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렇지만 사과와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거야. 그럼 이게 뭐지? 더 놀라운 점은 국민의힘도 윤석열 측도 검찰한테 사과 요구를 안 해. 와, 놀라워.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건 검찰인데 검찰한테 니들 잘못했잖아. 사과해 임마. 책임져 임마. 안 해. 굉장히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대통령을 불법 구금이라고까지는 뭐하지? 좀 잘못된 판단으로 날짜를 잘못해서 9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잘못 구금을 시켰는데 구금을 시킨 대상자한테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구금을 했다는 애들도 사과를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아무도 안 나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 징계도 안 내려.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제가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거. 어? 아니 검찰총장 네가 임마 구속기소가 안 될 거를 왜 구속기소를 시켜갖고 이 모양을 만들었어라고 애를 따져야 돼. 아니면 하다못해 저 특수본에 있는 놈이 말이야 저거 똑바로 일 못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구속기소를 해 이 자식들이? 마 내가 말한 거 맞잖아 이러고 애를 까야 되는데 안 까. 그렇게 누군가를 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까. 검찰 애들은.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검찰의 논리가 정말 재밌는 게 날짜에 대한 것. 즉 날짜가 아니라 일자가 아니라 이제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그 판사의 이 판결문에 대해서 본안에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안에서 싸운다는 얘기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거나 이건 아니고 끝까지 가겠다. 근데 그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자기네들이 이 얘기인데 그게 거기서 왜 얘기가 나오지? 그럴 거면 항고를 하면 되잖아. 항고를 안 하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거를 그렇게 따지라고 있는 게 항고제도인데 항고를 안 해놓고 본안에서 어떻게 따지냐. 본안에서 그걸 따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어쨌든 얘기는 그렇게 했어. 그래놓고 주된 내용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인권 침해를 했다 이건데 이미 인권이 침해되는 데는 사과는 없어. 근데 이 인권 침해 요소, 즉 구속을 갖다가 구속 취소 소송을 해서 구속 취소가 나왔다 이거야. 구속 취소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없어. 왜 없었냐고요? 검찰이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법부 우겼었거든요. 언제? 10년 전에. 누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는 애가. 이러니까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탕이야. 근데 지금 이게 뭐지 하고 지금 그때 옆에 있던 것도 쟤야. 지금 검찰총장인데 10년 전에는 구속 취소가 당했을 경우에는 항고할 때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왜 이미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우겼던 게 10년 전 검찰이야. 여길 보면은 10년 이것도 우파에서 얘기했던 거야. 여길 보면 10년 전 국회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을 삭제하려 했을 때 검찰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위헌 소지가 없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즉 보석과 이 집행정지랑 다르게 구속 취소라는 거는 항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판단이 나왔잖아요. 1번.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구속영장이 나온 거를 바로 취소한다는 게 이게 수사를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위헌 소지가 없는 거라고 그때 당시에 우겼어. 여기 우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어. 자, 이전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 구속 취소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우겼던 검찰이 갑자기 이번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을 풀어준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10년 전에 위헌 소지 없다고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 보죠.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구속 집행정지 즉시 항고 위헌 판결에 따라서 이제 이걸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즉시 항고일 때
피의자를 잡아두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보석과 이 집행정지일 때야. 보석과 집행정지는 취소랑 구속 취소랑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구속 취소도 넣자 가지고 싸웠어. 그래서 당시에 검찰은 뭐라고 하냐? 구속 취소 즉시 항고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 왜?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과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이 사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이견이 없지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속 취소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에 대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다라고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우겨댔단 말이야. 그러면서 구속 취소까지 이걸 인권 침해한다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무리다. 검찰 측의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게 부모의 장례 참석이나 이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이게 풀어주는 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구속 취소는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 결정이기 때문에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고 헌재 결정에도 여기도 유효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검토해야 된다. 검찰 쪽에서 자기네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얘기했던 게 구속 취소의 항고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석방 결정에서 도주 방지를 위해 석방 금지 가처 문제도 두고 있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조항은 법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 위헌 소지가 없다는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사소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지금 바뀌었는데 재미있게도 이 김주현 법무부 차관 그때 당시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식으로 이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사소했던 김주현은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야.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구속 취소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다. 이거는 법에 남겨놔야 된다. 법부 우겼던 사람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그 사람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그 정부에서는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어서 즉시 항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인권 침해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는 결론이 지금 도출됐다는 거야. 김주현 수석은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말은 현재 못하고 가만히 있다는 재미있는 상황이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지금의 검찰총장님과 저 김주현이가 이렇게 법무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했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놓고서는 또 사례가 또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검찰이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했었어. 야 이거 2년이면은 윤석열 정부 때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2년 전에는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던 일이 있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예. 검찰이 불과 2년 전에 즉시 항고한 적이 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과 판단 기준에 이르지 못한 거라고 했다. 이번 사례가 그러나 이번 사례가 확인되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했겠냐라는 논란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도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이전에는 구속 취소 항고는 검찰의 권리다. 피의자의 인권이 아니다. 이건 검찰의 권리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을 이미 판사가 내준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다른 판사가 이미 내줬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할 만한 요인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야. 그거를 구속 취소 판사가 나가리를 쳤을 때는 이미 여기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2심, 3심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법의 절차에 그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3심까지 가는 게 다 그건데. 그래서 검찰들이 구속영장이 남았으면은 일단은 항고제도를 살려놔야 된다고 우겨서 그때 당시 10년 전에 그래 알았어. 그래. 구속 취소 항고는 인정해줄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 갑자기 왜 갑툭튀를 했냐. 더군다나 2년 전에도 해놓고 윤석열 정부 아니야 2년 전이면 2년 전에도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 이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막 계속 두들겨 맞는 거야. 야당에서도 얘 왜 이러냐 이러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번 사례 때부터 그렇게 라고 하면 사과를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안합니다. 우리가 잡아넣어서 죄송해요 대통령님. 우리가 큰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국민들한테라도 미안해요. 국민 여러분들 이 국민놈들아 내가 미안해. 이렇게 됐다 일이. 근데 이제부터는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기게 마 이러고 하던가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시켜 더 꼬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검찰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야. 어떤 의심? 정치 검찰이구나 라는 의심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검찰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이런 식의 수사를 막 결정하고 이럴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럼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이 되겠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 몰락 과정에서부터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편향성이 센 거 아니냐. 자기네들이 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안위를 위해서 너무 한쪽에 때로는 좌파한테 붙었다 우파한테 붙었다 이런 식의 기회주의적인 수사권을 통해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검찰들에 대해서 우파들도 이제 의심하는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대해 의심하는 현상이 났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었는데 지금 또 다른 검찰총장이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 그 사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좌나 우나 모두가 사법에 대한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법치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다시 보면은 우파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대목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는 겁니다. 왜 항고를 포기했을까? 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할 리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려구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야당 쪽에서 이걸 가지고 그 정치 검찰이 정치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완전히 막 힘을 남발했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애들이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과나 반성,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과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으니까 이게 흔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뭐 어떤 날짜를 일부러 실수해가지고 윤석열 쪽한테 이런 빠져나갈 구멍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는 좀 내가 볼 때는 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바에는 아예 불구속 기소를 하고 말지. 근데 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빠져나갈 출구를 줬다. 이것까지는 좀 생각하기 어려워 정황이.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검찰총장의 어떤 사과와 반성 또는 책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시켜드린 거고 또 검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곧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굳이 안고 이거를 항고에서 올라가면 항고에선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날짜다 일자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와 다른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우리가 왜 해명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거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들이밀었어. 그때 법원에서 나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그때 법원에서 나와. 그건 수사권이 인정된 거잖아. 그거를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영장을 주지를 말던가 법원에서. 검찰도 애초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이 김용현 넣어봤더니 주도라는 거야 구속영장. 그러면서 거기 판사가 뭐라고 하냐 검찰한테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인정해줬어. 그 다음부터는 검찰이 막 넣어.
공수처가 문상호를 넣어봐. 문상호 구속영장에서 밀었더니 법원에서 문상호 구속 딱 시켜줘. 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되네? 그거를 이제 항고를 해고 올라가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수사권이 있단께요를 검찰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 내부가 이제 항고는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걸 굳이 우리가 이게 실력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 차라리 그냥 탄핵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져도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바꾼 것일 수도 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보자면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 그 계엄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특징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대어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도 잡고 싶어 할 거고 검찰도 잡고 싶어 할 텐데 그냥 공수처한테 줬단 말이야. 이게 신기하잖아. 안 줘도 돼 그거. 공수처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경찰이 그냥 먼저 구속영장 청구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들이 데려가면 되거든. 근데 그냥 공수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공수처가 제일 수사 경험이 낮아. 제일 약체야. 제일 허접해. 제일 수사도 못해. 수사 경력도 없고 뭐 업적도 없고 별것도 없는 가장 최약체한테 대통령을 맡겼어. 문상호랑. 여기서부터 웃긴 거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웃긴데 왜 그랬을까? 사실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잡고 싶지만 대통령이 아직 탄핵을 당하기 전이잖아요. 괜히 대통령 체포영장 한다고 경찰이 들이밀고 검찰이 들이밀면은 욕은 지들이 다 먹어. 그러다가 체포 실패고 구속 실패하면은 욕이란 욕은 또 경찰 검찰이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한테 몰빵시킨 거야. 공수처 지들이 한다고 하고 그래 해봐. 설마 되겠냐? 근데 되더라는 거야. 문상호 구속되고 대통령 체포영장 잘 나오고 구속영장 잘 나오더라 공수처가 해도 그것도 다 법원에서 발부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 거라고. 그러니 뭐 욕이란 욕은 공수처가 다 먹고 실제로 개꿀은 검찰이 빤 거지. 경찰도 자기네 뭐 증언한 거 넘겨가지고 구속이 다 된 건데 공수처는 대통령을 무슨 대질신문 한번 한 것도 아니야. 대통령한테 무슨 증언을 들은 것도 아니야. 대통령한테 뭐 서류 한번 받아온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도 김용현 증언이라든지 여인영 증언이라든지 검찰 경찰이 조사한 걸 가지고 영장 청구할 때 같이 냈더니 그냥 나오더라는 거야. 그것도 가장 최약체 공수처가 영장 발부 청구해도 바로바로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가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이 굳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판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냥 데려만 오면 그냥 바로 망치 찍을 준비가 돼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대통령을 구속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했습니까? 수사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아무리 내란죄가 불소추 특권에서 벗어나 있고 예외된 죄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거야. 즉 불소추 특권만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수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압수수색 들어가고 다 털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경호에 맡겨 뭐 보안에 맡겨 뭐에 맡겨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 대질심사 한번 못해. 신문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냅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대통령이 온갖 여론전하고 뭐 별 이상한 거 하고 원래는 검찰한테 끌려가서 계속 얘기해야 돼 거기서. 이름 대세요 나이 대세요 이러고. 근데 못했단 말이야. 이게 뭐냐. 검찰이 내란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라도 여전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니까 수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과가 없지. 그러니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탄핵 당하고 나서 조지자. 그게 낫지 않겠냐 서로 간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 남았을 텐데 탄핵을 당하시면은 뭐 비단 뭐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이제 최상병 문제, 공천 개입 문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뭐 또 그 외 인사에 대한 문제, 뭐 또 그 뭐 뇌물도 있고 별거 다 터지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들이 고발받은 것들 대통령 소추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쌓아놓고 이제 한 방에 다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냅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또 지켜보자.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될 상황에서 저렇게 버티는 걸 보면은 쓸데없는 오해를 좀 만들고 있다. 그렇게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해를 못해 지금 이 상황을. 기이한 결정이다. 공수처는 없애자.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후폭풍이 너무 크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기이한 결정이었다며 대법원까지 다퉜다면 기각됐을 거라 비판을 했다. 그리고 이걸 포기한 검찰 지휘부는 물론 법원 판단에도 동의 없었는데 여러 의문들을 남겼다.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을 때처럼 대검 수뇌부 그러니까 특수본 간에도 이견이 노출됐다. 이걸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예, 그래서 항고하지 않아 오히려 윤통 측에 빌미를 준 거 아니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소 주체가 석방을 지휘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당연히 총장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해. 예, 총장이 버티고 아무한테도 사과하지 않는데 왜 그러면 항고를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의문 아니죠. 자, 이러면서 우리 이제 윤통이 이렇게 이제 석방이 되시면서부터는 우파 진영이 정말 고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왜냐하면은 윤통이 또 빅마우스고 계속 또 메시지를 던질 테고 이게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무관하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웃 오브 사이트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넓어지고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데 윤통이 자꾸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좀 노출이 되시면 우리 쪽 우파 쪽에 있는 후보들이 다 눌려버린단 말이야. 메시지도 존재감도 다 눌려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망령이 우리 우파를 눌러버리고 이재명을 더 부각을 시켜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낄낄빠빠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끼어드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악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탄핵 인용까지 된다 이러면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만 대선 과정에 개입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그 사이에 검찰이 뭐 구속을 시키든지 뭘 하면 좋은데 저렇게 검찰이 저러면은 대선 기간 동안 또 안 건드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해지고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환경이 우리 쪽이 쇄신을 하질 않으면은 민주당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질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중도층이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마당에 탄핵이 기각당하면은 중도층이 우파를 지지하겠어요. 그냥 더 떠나지. 이런 그림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좀 빠져주시고 나대지 마셔라. 김건희 여사는 좀 빠져주시고 김치찌개만 드셔라. 이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 벌써부터 한다는 소리가 정말 한심의 극치를 날립니다. 정말.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건 아스팔트 위 지지자들 덕분이다.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건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들 덕분 아니겠는가. 결국 이 집회를 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하면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통령의 우리 윤통의 메시지가 점점점 이제 완전히 그 바닥을 가는 거죠. 이제 윤통이 이제 나오셨을 때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유감 또 사과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못 볼 꼴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뭐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라도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추운 날 고생 많으셨다. 또 마음속으로도 고생 많으시고 또 물가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많이 생활도 우리 서민들 힘드실 텐데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이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을 향해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만을 지지하는 이런 그 길바닥의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을 향한 메시지만 나오니까 얼마나 진짜 이 대통령이 앞으로 우파 진영의 빌런으로서 잘못된 메시지가 저런 과정을 통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좌빨 쪽에서 얼마나 악용을 해가지고 또 저거를 또 이렇게 우파 쪽에 많이 그 과잉 대표화 시킬 것인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야 이게 우리가 조기 대선 국면을 어떻게든 가게 될 텐데 상당히 정치적인 우리가 역풍을 지금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장 결집해도 결국에는 역풍이 불가피하다. 이런 예측 당연히 나와야죠. 아, 이게 윤통이 안 계실 때가 좋은데 이 계시면은 예, 좀 우리 쪽이 곤란하지. 국민의힘 내 반성 목소리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계엄 정당한 이미지가 보수의 손해일 것이며 윤통의 사과 메시지가 필요한데도 이제 윤통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죠 지금. 이게 이제 집회복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정치 초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자꾸. 그래서 그 행보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윤통의 관저 정치가 노골화 된다면 보수층과 여당이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에 여권 주자의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전망이다. 이거 제가 먼저 얘기했던 내용이죠. 윤통이 석방이 되시고 조기 대선이다. 그럼 우리 망해요. 이건 결과가 망하는 거야. 윤통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가면 그나마 가능성이 50%라도 있는데 윤통이 석방되고 조기 대선이다. 그럼 망이야 망. 이 윤통이 입을 막아야 돼 지금 어떻게든. 아니면 윤통을 멀리 그냥 어디 독도로 보내던지. 독도에서 한 달만 생활하, 2달만 생활하세요. 이러고 독도로 보내버리던지 야 그나마 이게 우파가 어떻게 뭐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망하는 거야 선거는. 그리고 윤통이 복귀하더라도 어차피 윤통이 임기 단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대드덕에 빠져서 정부로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엔 조기 대선 국면이라서 우리도 여기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이슈에 더 관심이 가지고 윤통이 뭐라고 하든 팔다리 다 잘린 대통령이라도 소용이 없거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 고민이에요. 아, 참 난감하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탄핵의 강을 건널 기회를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만만치 않다. 보수층이 윤통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계엄에 대한 사과와 완성, 중도 회복 등의 노력 등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 현재 분위기에 비춰 계엄에 반대고 탄핵은 필요했다고 말했던 정치인들도 눈치를 보며 한남동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냐.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결집이 있다 하더라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계륵이 될 수 있다. 여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가 굳혀지고 윤통이 버젓이 활동하면서 여기서 막 쏴대면은 조기 대선 다 망치는 거야 그냥. 다. 그냥 떼따빡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선되고 이재명 당선된 다음에 뭐 부정선거 외치는 새끼들 다 처단당하고 뭐 끝장나는 거지 뭐.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대권 주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압도적으로 돋보이는 주자가 없는 여권에서 극우 또라이들이 뭉쳐버리면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영향이 크겠죠. 아, 이거 참 난감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걱정을 했는데 결국 석방이 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우파 빌런의 시대가 열린 거죠. 우리 윤통의 씁쓸한 모습 말했듯이 자기 지지층만 챙긴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정무적 감각이 밑바닥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나오셔서는 전 국민을 향해 얘기를 해야지 길바닥에 남아있는 애들 항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여전히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거거든 이런 게. 자신의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만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다. 예. 이런 모습은 더 큰 국가적 분열을 예고하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자, 이 온갖 궤변과 억지 주장으로 국론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윤통인데 아무런 반성이 없잖아 지금. 끝까지 자기 편만 바라보며 법원 난동자까지 챙긴 석방 메시지를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아, 이 비상계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윤통이지만 반성이 전혀 없고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라는 점이 지금 그런 거죠. 아, 씁쓸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사의 가장 정파적이고 분열적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추가할 작정이 아니라면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지적입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이에요. 예, 한겨레 아니라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지금 이제 윤통의 메시지들이 저렇게 이제 길바닥 광신도들한테 이렇게 향해 있을수록 이게 누굴 돕는 거예요? 이재명을 돕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 아, 이게 하나가 눌러가면 이쪽에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문재인의 정책을 왜 반대했냐고. 제인아, 네가 이쪽 최저임금 올리면은 당연히 기업들이 망하잖아, 임마. 그러면은 소비가 더 안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단다. 여기가 눌러지면은 이쪽에 터져버리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터지는 이런 풍선 효과라는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세상이 다 인과율이라는 게 있잖아. 윤통이 던지면 이재명이 올라가는 거야. 이재명을 못 잡는다고.
근데 그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정치 초보들이랑 광신도들이 뭉치니까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 줌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애들이라니까. 이재명한테 동아줄이 내려왔다. 다 죽은 이재명 살려줬다 이거야 지금. 왜 이재명이 내부 갈등도 있었죠. 비명계랑 갈등 있고 경제 무식함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결국 이재명을 또 살려줬네? 예, 여론전 강행을 시사하고 강경 목소리가 더 커질 때는 결국에는 이재명만 도는 꼴이 된다라는 지적이에요. 하하.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자, 이런 석방 이후의 윤통의 행보가 이재명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에게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다. 이재명이 비명계의 날선 이야기를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이제 다시 그 상황은 밑으로 내려가고 구심점이 강해졌다. 지금 윤통의 스탠스라 하면 당의 입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분열을 가중시키는 메시지만 낸다면 중도층 이탈로 이재명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중도층을 겨냥해 활동을 넓혀왔던 국민의힘 인사들도 전략 수정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오세훈, 한동훈 곤란해졌죠? 예. 결국 이로 인해서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세지면 강경 지지의 눈치를 보고 이게 여기에 따라 이재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딱 제가 예측한 대로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우리가 예전에 이 정도는 예측했거든. 야, 이렇게 되면은 도미노처럼 딱딱딱 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개꿀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탄핵이 어차피 석방되실 거면 탄핵이 기각되는 게 그나마 좀 우리한테 나을 수 있지. 시간이라도 벌 수 있잖아. 그러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윤통이 이제 외치만 한다고 했으니까 나가. 뭐 트럼프 만나서 거기서 골프를 치던지 나가시고 총리가 뭐 내치를 맞고 그 다음에 우파 입장에서는 뭐 차기 대권주자들이 활동할 반경이 좀 넓어지고 이런 과정이라도 가지면은 모르겠어. 그 사이에 뭐 이재명이 30 날아가고 이러면은 뭐 모르지. 근데 또 이재명이 아니라 상대 측이 뭐 우원식이 나온다던가 뭐 좀 괜찮은 후보가 나면 우리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석방이 되셨는데 탄핵이 인용이 된다. 이러면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나오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지. 그거를 윤통이 석방돼 있는 상태에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깔 수가 있겠냐. 아주 어려워. 아주 어려워. 윤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예요. 경선에. 별별 꽐라 짓을 다 나오고 그 이준석 내쫓고 뭐 나경원 짓밟았을 때처럼 별별 짓이 다 나올 거야. 별별 추잡한 짓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윤석열로 의혹을 만들고 김건희로 의혹을 만들 거란 말이지.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망하는 각이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우리한테 이제 사실 좋은 게 없어. 근데 석방 되실 거면은 기각 나와주는 게 낫지 차라리. 왜냐면 기각이 안 되고 그냥 인용되잖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인정도 안 하겠지만 인정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경선에 계속 개입할 거란 말이야.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러면. 몰라. 근데 뭐 기각당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꼴을 보면 이재명의 왜 이렇게 이재명을 돕는 과정만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정말. 예. 차기 대권 주자들이 아주 난감해졌어 지금. 윤통의 석방 때문에 이게 돌발 변수가 된 거야 지금. 속내가 복잡해졌쥬? 뜻밖의 변수가 발동하면서 이들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예상치 못한 윤통 석방에 헌재 선고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대선 대권 행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게 자칫 탄핵에 대해서 돼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가는 반발을 더 살 수 있고 한동훈의 경우가 더 곤란해졌죠. 한동훈은 지금 말 한마디가 중요해. 예, 위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중은 해야 될 것 같다. 좀 나머지는 추이를 좀 봐야겠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게 사실이다. 당분간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겠다. 이제 한동훈과 오세훈이 약간은 곤란해졌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김문수와 홍준표는 뭐 약간 좀 나아졌다 이럴 수가 있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윤통의 저런 그림들이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부터는 또 이야기가 바뀔 수가 있죠.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이게 완전히 그 극과 극으로 나뉠 거 아니야. 이러면은 진짜 어부지리로 김문수와 한동훈만 남을 수가 있어. 야, 어차피 탄핵이 됐으니까 이쪽, 탄핵이 안 됐으니까 이쪽, 뭐 이렇게, 아니, 탄핵이 됐으니까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누가 더 배신자니 이걸 가지고 싸움박지만 하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윤통이 뭐 이제 특정 후보 뭐 지지 선언하고 뭐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석방이 됐다는 상수를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기반으로 보면은 차기 대선은 아주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없어져 주셔야 될 텐데 아니 뭐 어디 여행이나 가시던지. 이 상황에서 한동훈에게 또 악재가 있습니다. 명태균이 가만 안 있쥬? 한동훈 한 방에 날릴 내용도 쥐고 있다. 한동훈이 깜짝 놀랐네요. 예, 어이? 예. 한동훈도 명태균한테 뭐가 걸렸나? 예. 명태균 쪽에서 한동훈도 날릴 내용을 쥐고 있다. 아이고 오세훈, 홍준표 형님이 들으면 아주 좋을 내용이네. 아주 신날 만한 내용이야.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동훈이 무사할 것 같냐? 그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한 폭로를 이었다가 이제 한동훈에게도 이게 얘기가 왔어. 한동훈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이런 대답이 나왔다. 명태균 쪽이 한동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뭔진 몰라도 뭐 하여튼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넌지시 얘기한 거니까 뭐 지켜보죠. 하여튼 도훈 형님이 명태균이랑 그 연결고리가 사실 없긴 하거든. 좀 멀리 있는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 근데 뭔지는 모르겠네. 예.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알려진 바로는 이번 주 금요일 14일에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12일 날 수요일 날쯤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예고가 됩니다. 금요일 날 발표한다. 이러면은 이제 결정된 거야.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혹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죠. 근데 재미있게도 그 판사의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구심이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공수처가 수사한 게 없어.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증거는 모두 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거야. 공수처는 수사한 게 없어. 걔네들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를 안 했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관련한 재판에도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는 들어간 게 없는 거야.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윤통이 전략을 좀 잘못 짰다고 생각하는 게 공수처를 문제 삼을 건 공수처의 수사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그걸 나중에 나가리를 쳤어야 이게 맞는 건데 좀 윤통 측이 공수처의 수사를 협조를 안 했더니 공수처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예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이 헌재가 작은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기 위해 평일에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윤통 측이 트집을 여러 가지 잡는 걸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다. 뭐 조만간 뭐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윤통의 구속 취소는 선고 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구속기간 계산 오류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또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증거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그 우리 윤통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야, 내가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내 계엄은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 지지율 조사가 보수층이 많이 잡힌 거라서 그 보수층의 과표지율이 무려 15% 정도의 그 뻥튀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딱 나와 딱. 내가 말만 하면 뉴스에 나와.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따돌린 ARS 조사를 보니까 이 윤을 뽑았다는 사람이 이재명 뽑았다는 사람보다 15%가 더 많았다. 예. 딱 맞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보수층이 그러니까 1000명 조사에서 왜 이렇게 나오면 딱 계산이 나오냐? 1000명 대상 조사인데 여기서 보수층이 진보 애들보다 150명이 더 많아. 보수가 막 380명이고
진보가 뭐 150명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이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높게 나고 윤통이 높게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돼? 15%가 뻥튀기가 되잖아. 이 차이가 15니까. 1000명 조사니까 당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사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게 지금의 보수층이 위기감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수 여권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정황이 나왔다. 왜냐? 이 여론조사에서 파악된 걸 보면 윤통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과반 이상으로 나오고 이재명을 찍었다는 사람보다 15%나 더 많게 나왔다. 그러니 이제 한쪽으로 쏠린 조사였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저런 거는 저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표본만 보더라도 이미 나와. 15%가 뻥튀기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이터에서 15%를 빼야 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15%를 빼고 봐야 그나마 좀 기존의 여론조사의 추이대로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게 다 뻥튀기가 돼 있고 다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그 희망이로만 돌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